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의 상징이며 거리마다 슈퍼카가 즐비하고 수많은 웅장한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두바이몰, 그리고 7성급 호텔로 유명한 버즈 알 아랍도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여러 가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 도시의 막대한 부와 사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외면 뒤에는 극심한 빈부 격차, 그리고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두바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두바이로의 의약품 반입 금지. 여행을 떠날 때 진통제, 코막힘, 완화제, 소화제 같은 약은 꼭 챙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바이를 방문할 경우 다른 나라들처럼 금지된 물질이나 자극제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도 마음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합니다. 두바이에는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목록이 길게 존재하며 그 중에는 기억하기 어려운 약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두바이를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처방전과 함께 의사의 연락처를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 금지된 약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성 물질 등 금지 약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밀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18번, 극도로 열악한 교통 상황. 두바이의 인구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재도 꾸준한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더해져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긴장감 넘치는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시 전체가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차가 두세 대씩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두바이에는 교통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매우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른쪽 끝 차선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꺾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속도를 단 몇 킬로미터만 초과해도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언덕을 내려가는 구간이나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 등에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어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벌금 납부를 깜빡하면 차량은 압수됩니다. 17번, 매우 엄격한 법률. 두바이에 살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이곳의 엄격한 법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법은 다른 일부 중동 국가들보다는 덜 엄격할 수 있지만 두바이는 분명한 이슬람 국가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에 맞는 문화와 전통을 반드시 존중하고 따르도록 요구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감옥에 수감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이 나라는 보수적인 사회로 간주되며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엄격히 집행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두바이로 이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지역의 법과 규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을지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편한 복장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는 날에도 청바지 위에 목이 올라오는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검은색 로브를 걸쳐야 하며 머리도 가려야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땀복 위에 스웨터와 티셔츠를 겹쳐 입고 머리도 감싸는 등 총 5겹의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남성의 복장은 매우 단순하며 하얀색 통기성 좋은 옷에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6번, 무단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징역형까지 가능함. 두바이에서는 여성과 사진을 찍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는 관광객이 현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내 일부 지역은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거나 기념사진을 남기기 전에 경고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구역, 부두, 정부 청사, 군사 및 산업지대 등은 모두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적발되면 현지 당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경우 위반의 수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대 50만 디르함, 즉 미화 1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진 뒤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15번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 시 과태료 또는 추방 조치. 앞서 언급한 두바이의 금지사항처럼 이곳에서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등의 무례한 제스처가 모두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욕을 한 관광객은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0디르함, 즉 약 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행동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0월 두바이에서는 한 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28살의 요르단인 관광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퍼붓고 이슬람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3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약 1,360달러의 벌금을 낸 뒤 형집행이 끝나자마자 추방당했습니다. 이슬람이 주류 종교인 이 나라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언행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4번 두바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지 마세요. 두바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손을 내미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인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무슬림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문화가 중심인 도시인 두바이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싶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정도의 간단한 동작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존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게다가 검은색 아바야를 착용한 여성들을 마주칠 경우 이들이 결혼한 두바이 여성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검은색 아바야를 착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어기고 말을 걸 경우 상대 여성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검은 옷은 이 여성이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이므로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이와 같은 접근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13번 결혼 전 동거는 허용되지 않음. 두바이의 법체계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중 하나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이 법이 외국인 사회에서는 자주 간과되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두바이에서 누군가와 연애 중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와 같은 법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혼 커플들이 별 문제 없이 함께 살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법률에 따르면 결혼 전 성적인 관계는 불법이며 이성과 호텔방을 함께 사용하려면 반드시 혼인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아랍에미리트에서 투옥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임신 중이거나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번 인터넷 검열과 제한. 두바이에서는 정부가 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프나 왓츠앱과 같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차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에도 큰 불편이 따릅니다. 정부 소유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유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요금이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 때문에 통화 횟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전화를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의 주민조차도 이러한 저렴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자아냅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안정적인 VPN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바이에서의 이러한 검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1번 홍수의 무방비 상태인 도시. 지난 4월 중순 두바이에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기상센터에 따르면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두바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강타했고 이는 지난 75년 사이 최악의 홍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두바이에는 단 12시간 만에 1년치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홍수는 두바이 시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햇살 가득한 도시 풍경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광경은 마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처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 피해 규모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가정과 상점, 교통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바이는 연간 2~3회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덥고 건조한 기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폭우에 대비한 도시 배수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이로 인해 복구 작업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침수된 도로는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필수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은 물품을 재입고할 수 없었고 많은 직원들은 직장에 출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선 승객 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두바이, 국제공항조차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10번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두바이. 두바이에는 수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두바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거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입할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이곳에 거주하더라도 혹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은퇴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바이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장기 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번 현대판 노예제도. 두바이는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고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짜리 장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여권을 고용주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단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일정한 급여를 약속받지만 실제로는 두바이의 기업들이 숙박비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해버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몇 달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항의해 파업을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바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살 돈조차 모으지 못하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여권이 없어 귀국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십 명이 함께 컨테이너 주택이나 임시 건물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호텔 공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짓고 있는 호텔의 하룻밤 숙박료는 이들의 연봉보다도 높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떤 이들은 차도로 몸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 가족이 지불하는 피해 배상금이 살아있을 때보다 가족에게 더 큰 재정적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제도입니다. 두바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서 온 건설 노동자, 식당 종업원, 호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슈퍼마켓, 커피숍, 고급 바, 레스토랑 근처에서만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흰색 또는 검은색 전통 로브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 늘 고개를 숙이고 손님, 마담이라 부르며 복종합니다. 낮 동안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공원의 나무, 미티나 두바이의 모스크 대리석 바닥 혹은 길가 벤치나 비닐 시트 위에서 잠을 잡니다. 이들은 바로 현대 두바이의 노예들입니다. 8번 두바이의 극심한 빈부격차. 두바이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삶은 언제나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한 삶을 사는 또 다른 계층이 존재합니다. 바로 빈민가에 거주하는 이들입니다. 실제로 두바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두바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고작 200달러에서 350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이들은 여러 명이 한 방에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소나푸르는 두바이 내 저소득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제3세계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노동자 캠프로 변모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약 1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소나푸르의 열악한 환경 속 좁은 방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6성급, 7성급 호텔이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꿈조차 아닙니다. 그 건물들의 벽마다 이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환경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이 되면 노동자들과 빈곤층을 위한 시장은 도심의 중심 상업지구 못지않게 북적이지만 수천 달러에 달하는 상품들이 즐비한 중심가와 달리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대부분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두바이 전역 어디에서든 부유층과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주일에 6날을 일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번. 극도로 뜨거운 기후. 두바이는 원래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도시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바이의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보통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쾌적한 날씨가 지속되지만 여름철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35도에서 40도에 달합니다. 실제로는 40도를 넘는 날이 흔하며 체감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더운 날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이 온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바이의 더위는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이어지며 특히 가장 더운 시기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두바이에는 에어컨이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더운 날씨는 특히 시원한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6번. 정치적 자유의 부족. 아랍에미리트는 권위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 정치적 자유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두바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누군가 중대한 문제를 공개하려고 하면 이른바 두바이 비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침묵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높은 생활비. 두바이의 뛰어난 인프라, 안전성, 그리고 삶의 질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두바이는 수많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모이는 도시인 만큼 생활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규모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소득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임대료입니다.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약 1064.65유로,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약 2793유로에 달합니다. 주거 외에도 교육, 의료, 식사, 자녀 교육비, 일상 생필품 및 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대부분의 식료품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4번. 취업의 어려움.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두바이로 이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서의 구직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하나의 채용 공고에 수천 명이 몰릴 수도 있어 구직자는 반드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바이는 프리랜서나 창업가들을 수용하기 위해 점차 제도를 바꿔가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금지. 두바이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아랍에미리트 연방에서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합의해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조차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성 간의 혼외 성관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을 보일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 친구들끼리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행위 또는 동성 커플의 애정 표현은 현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동 지역인 두바이에서는 게이바와 같은 장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러한 공간들이 조용히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두바이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북미나 유럽 출신의 직원은 제3세계 국가 출신보다 2배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라면 두바이 현지인들로부터 노골적인 시선과 무례한 태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부유층과 관광객을 위한 고급 유흥 시설조차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라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경찰도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 호텔에서 해변까지 비키니 착용은 금지입니다. 이 규정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바이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수영복이나 비키니 혹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해변을 오가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규정상 여성들이 해변에서 수영할 때 비키니를 입는 것은 허용되지만 호텔 객실에서부터 비키니를 입은 채로 해변까지 걸어가거나 수영 후 다시 호텔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바이의 어두운 단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두바이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